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미뤄왔던 디지털 달러화 도입을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으로 서명하면서 앞으로 국제 통화 질서에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달러화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술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어제 우리 증시가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네. 이 앵커께서는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 그렇죠.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어제 가장 관심은 윤석열 네.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관심이었었죠. 네, 어떤 얘기를 하실까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관심이 됐었는데요. 역시 대선 과정 또 대외적으로 예.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불안한 국민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된 이런 쪽이 돼서 아마 증시도 또 다른 요인이 있지만 예. 주가가 강하게 반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는 대내적으로 갈등이라든가 분열이 불균형 누적과 함께 굉장히 심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제 당선자께서는 국민의 화합, 통합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유난히 강조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지금 심정을 잘 헤아리는 이런 이렇게 발언이 아니셨던가 생각하고요. 대외적으로는 역시 진영적 위험이 굉장히 크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가 네. 대만 관련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강력한 안보관 예. 무엇보다도 이전 정부와 비교되는 강력한 안보관 이런 것이 지금 사실 대외 국방 상황에 어려운 점을 이렇게 국민들의 해소시키는데 일조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렇게 해서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초백악관을 초청한 것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미국의 협조 문제에 우리가 뒤늦게 이렇게 참여를 했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했던 모습이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렇게 전화 통화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굉장히 도움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 얘기가 있었습니다는 사실 그런 문제는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렇다 보니까 어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요인을 진전해 드렸습니다는 그런 효과가 겹치게요. 주가가 코스피가 한 58포인트 올랐는데요. 유가 하락에 따라서 다른 국가의 상승폭을 비슷하게 가져간다고 본다면 한국의 어제 코스피 상승폭 58포인트 네. 이렇게 상승폭은 비교적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렇게 안정된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외적으로 보면 환율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 돼서 혹시나 자본주의 탈과 한 차선을 비셔스 사이클, 악순환고리가 형성되지 않느냐는 기로에 서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220원대로 다시 내려오는 원화가 강세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화된 모습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도 좀 경제가 살아나서 계속해서 주가도 좀 고공행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바람입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유난히 강조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쪽도 기대를 한번 해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또 나라 밖에서는 또 숨가쁘게 일정들이 돌아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미국 쪽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는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 입장에서는 유럽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통화정책 측면에서 어제 ECB 이렇게 중앙정례회의가 열렸었죠. 근데 이거 ECB도 이 나토 노 액션 토큰이라 해서 사실 인플레 문제가 불었는데 라가르드 총리라든가 이런 분 입장에서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입장에서 오늘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리그파에 해당되는 라가르드 총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구 전략에 대해서 비교적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데만 해서 ECB 내 매파들, 요 매파들은요 대부분 다 이 동유럽과 관련돼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 매파에 속해 있는 성향들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캐스터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사실 관심이 됐던 3월달 경제 전망 이게 왜 관심이냐면요. 이 앵커께서도 지금 방송을 진행하면서 숨가쁘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경제 전망에 어떻게 수용되느냐, 어떻게 감안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페드의 3월달 수정 전망치가 나옵니다는 그에 앞서서 우크라이나에 직격적 타격을 받고 있는 ECB가 어떻게 경제 전망을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이렇게 주목됐었는데요. 여기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성장률은 유럽의 연체 전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4.2%. 근데 불과 사실 3개월 만에 0.5%포인트. 이 유로랜드는요, 19개 형국이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0.5%포인트 성장률이 하향됐다는 것은 굉장히 크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보다 더 큰 것이 이렇게 인플레이어입니다. 인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저기 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는 3.2%에서 5.1%. 근데 ECB의 인플레 타겟팅이 2%거든요. 여기에 2.5%가 넘지 않습니까? 2.5배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노 액션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전통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인플레 이하가 악몽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색연필을 사기 위해서요. 이하가 같은 이런 이태리 돈을 한꺼번에 가더라도 이걸 못 살 만큼 물가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ECB라든가 유럽중앙은행은요. 다른 어떠한 중앙은행보다도 물가 안정 쪽에 아주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기 5.1%가 되는데 뭐 하는 거냐 하는 나토의 그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ECB의 그 이렇게 향후의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서 유럽은 팬뎀을 같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팬뎀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라서 거기에 PEFF인데요. 요걸 가지고 PEPP인데요. 요건 3월달에 종료하겠다. 자 그러면 페드가 테이퍼링 종료 시점과 거의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 ECB 입장에서는 ECB 입장이 굉장히 빨리 가져가는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관심이 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겠다 하는 이런 쪽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경제 피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는 상태에서 출구 전략을 좀 당초 속도보다 당초 예상보다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또 오늘 짚어봐야 할 부분이 또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틀 전에 이제 미국 2월 물가지수도 월스트리트 악몽을 재현시키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1월달에 월스트리트 저주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악몽이다 이렇게 펼 만큼 그때는 시장의 1월달에 예상치가 7.2% 아주 고정돼 있거든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주도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7.5% 나와서 사실 인플레적인 측면에서 샥이 되니까 그때 주가 폭락이 됐었거든요. 근데 2월에도 이제 이틀 전에도 이 부분이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러나 항상 한번 틀리면 신중을 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상폭이 얼마큼 틀리느냐? 이 문제가 이제 한번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이번에 그 예상은 2월 예상은 대체로 7.7에서 7.8로 예상이 됐었죠. 근데 이제 실제 발표는 7.9% 이렇게 발표되다 보니까 이 역시 1월에 월스트리트 저널 악몽에 이어서 다시 한번 월스트리트 저널 이렇게 악몽이 나타났는데요. 그때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악몽폭이 7.2에서 7.5%를 발표되다 보니까 주가 폭락인데 이번에는 7.8에서 7.9, 7.7에서 7.9니까 0.1에서 0.2% 보니까 주가 하락폭도 동일하게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아주 왜냐하면 플레이어들은요 감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행동에 대한 어떤 자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리센트리 이펙트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그런 모습에서 과거에는 0.3%포인트 틀렸는데 지금 0.1% 보여서 그때는 주가 폭락, 지금 주가 이렇게 하락으로 폭락 대비 하락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후폭풍 문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미국의 CPI에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달 연속 예상치 대비해서 사실 실제치가 높게 나오는 인플레 샥이 발생하다 보니까 앞으로 인플레 후폭풍이 지금 이제 이 앵커께서도 인플레 우크라이나 후폭풍일 땐 유가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미국의 사실 CPI에 이렇게 반영하는 정도의 집값과 함께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가정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CPI가 조만간 10% 도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도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2월 CPI를 주목을 했던 이유가 3월 FOMC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해요. 이 대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3월이다 보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15일서부터 16일,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이제 발표해서 우리 정피디를 비롯해서 한국경제 이 앵커께서 아주 발빠르게 전해주실 거로 봅니다. 네. 그만큼 3월 회의에 페드가 굉장히 관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3월 달은 분기 회의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닷플로트가 되는데 이 닷플로트는 과거보다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좀 성향이 평균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올해 FMC 멤버들이 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매파적 속성이 많거든요. 그 매파적 속성이라는 것은 요 색연필에 빨간 정도를 더 빨갛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성향이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닷플로트가 가장 관심인데 향후의 최적 통제 정책에서 앞으로의 통화 정책의 금리 인상의 속도 문제 관련해서 나오는 닷플로트를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ECB가 경제 전망에 이렇게 성장률 떨어뜨리고 물가 올라가는 슬로프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아니더라도 슬로프레이션이 이렇게 되니까 페드 입장에서 이번에 수정 전망치에 위기의 성장률을 얼마큼 떨어뜨릴지 물가를 얼마큼 올라갈지 지금 상태에서는 1월, 2월, 3월 달 나오는 거 보면 대체로 이 예상치에 대비해서 0.2, 0.3이니까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은 많이 상향 조정할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페드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시청자분께서는 지난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들어서 우려되지만 3월 회의 때는 금리가 0.25%포인트 가져간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켰는데요. 네. 지금 오늘 소비자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떨어진 측면에서는 0.5%도 경계에서 가져가지 않느냐. 그리고 QT 문제, 네. 긴축을 같이 가져가지 않느냐 예. 하는 이런 매파적 성향이 나오면서 주가를 떨어뜨렸던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다음 주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내외로 정말 이렇게 여러 이벤트들이 진행되는 사이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달러화 도입 연구를 행정명령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애초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우크라이나 사태가 영향을 미쳤겠죠. 네, 아무래도 그랬죠. 그래서 어제 시청자분께서 예. 앞으로 미국이 디지털 달러로면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종이화폐에 해당되는 네. 달러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버려야 되는 거냐 마냐? 그래서 어제 시청자분의 문의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긴급히 이렇게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많은 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위안을 이미 2년 전서부터 도입했는데 예. 미국은 세계 경제를 국제 통화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인데 왜 그리고 세계 흐름에 있어서는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데 네. 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른 각국들 입장에서는 지금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90% 이상이 도입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네. 상태에서 미국이 이렇게 늦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미국은 늦지 않습니다. 이 오해 어떤 부분은. 면에서요? 왜 그러냐 하면 역시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페드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디지털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연구하고 막 도입할 수 있는 이 사전 여건은 지금의 부의장에 해당되는 사람의 브레이너가 이사가 될 때 이걸 다 검토한 상황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여러 가지 입장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행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공화당의 입장에 아주 긴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달러 도입해 그럼 기존 통화에 해당되는 이해관계가 높은 공화당 입장 그러면 공화당에 해서 대통령에 해당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의 입장을 반영해야죠. 그쵸. 공화당 입장을 반영하니까 사실 세계적 흐름에 페드 입장에서도 디지털 달러를 이렇게 정부가 연구가 검토한데도 불구하고 네.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이것을 지연시켜서 세계 주도권을 중국에 뺏긴 상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번에 행정명령을 됐느냐 네. 하는 측면에서는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국민의 예. 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런 상태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할 때는 사실상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명령으로 네. 이것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스위프트에서 딱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불법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쪽이 되니까 네. 이걸 좀 촘촘히 막기 위해서는 예.
가상화폐와 관련돼 있는 디지털 통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밝혀져야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에 해서 이번에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서명한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서명 때문에 다음 주에 열릴 이제 회의에서 주무부서인 연준의 공식 입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CBDC가 뭔지 아직 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개념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어제 이제 한번 보시면 시청자분도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자 행정명령을 결정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가격이 올랐죠. 근데 오늘 이제 회사분이 이렇게 좀 전해주지 않아서 제가 보완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어제 행정명령으로 서명한 것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오늘 가상화폐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는 행정명령이 서명할 때 사실상 센트럴뱅크 디지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예. 법정화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데 그러면 즉 미국 입장에서는 이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중화됐거든요. 네. 자 이걸 버릴 것이냐? 그러면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수용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어제는 지금 미국 국민들이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갖고 있는 대중화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겠다 네.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올라가면 가상화폐 가격도 올라가 있죠. 그거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자, 이 업무를 주도했던 브레이너 이사가 네. 아직까지 페드 입장에선 정해진 게 아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상화폐 가격이 비교적 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우리의 코인 투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이 문제가 이번 3월에 주무부서 입장에서 네. 중요결정에서 어떤 결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영권께서 아주 네. 모두에서 중요한 그 시청자분의 문의사항을 저한테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자, 지금 디지털 달러가 대통령의 행정명으로 앞으로 통용될 때는 내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30원 돼서 지금 달러를 갖고 있는 우리 투자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시청자분이 현재로는 달러 예금을 갖고 있을 때 중앙은행 입장에서 페드 입장에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지금 디지털 달러 하면 그 예금 통장 이가은행커의 예금 통장만큼 자 중앙은행 입장에서 디지털 달러로 쏴준다. 네. 그러면 이가은행커께서는 자 법정화폐에 해당되는 100달러 뺄 필요가 없고 거기 전자수첩에서 그거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네네, 거에서 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네네. 그래서 대체로 보면 기존의 통화와 그다음에 새롭게 디지털 달러가 이렇게 되면 1대1로 리디노메이션을 하는 거다. 리디노메이션이다. 예. 결국 디지털 달러 가치가 거의 동일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디지털 달러의 사용 범위가 되면 네. 현존하는 법화는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이가은행께서 디지털 달러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만큼 현금 화폐는 네. 이렇게 회수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생활이 미현존하는 통화에서 디지털 달러로 바뀌면 네. 바뀌는 사회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정 부분에 한 7, 80% 도달하면 예. 디지털 달러가 나머지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 그때 환율 수준으로 이렇게 전부 네. 현존하는 달러를 디지털 달러로 바꿔준다. 이런 절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디지털 달러가 도입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 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건을 보고 호재냐 악재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래서 볼 페드 수 있을까요? 입장에서 다음 주에 네. 이 입장에 대해서 기존의 가상화폐에 대해서 수용할 것이냐 하는 그 여부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심이다. 수용하면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가상화폐의 가장 연관관계, 상관계 높은 게 나스닥 지수 아니겠습니까? 예. 나스닥 지수 올라간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네. 또 우리 정 PD께서도 어제 시청자분이 가장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어제는 뭐 윤 대통령 네네, 당선자가 그렇죠. 워낙 주제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점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미국보다 앞서서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을 했던 중국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한참 전에 봤던 게 그냥 국민들이 그런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해서 마트에서 결제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앞서 설명한 게 중국에서 좀 나타나고 네, 있는 네.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중국이 상당히 앞서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시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네. 직후에 여러 가지 이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디지털 위안화를 좀 뒤늦게 도입해야 된다 하는데 역시 국가통수권자에 해당되는 시진핑이 야망 때문에 네. 이것을 예정대로 도입해서 네. 아마 아시겠습니다는 이 앵커께서 그런 마트에서 디지털 위안화 가지고 결제하는 게 베이징 올림픽 직전에
사실 중국 국민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베이징이 거기에 시범 지역이 하나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굉장히 활성화됐는데요. 이제는 국가가 인정하는 네. 법화 상태를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 위안화에서 앞서가다 보니까 네.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렇죠. 디지털 통화 부분에서 주도권을 뺏기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스위프트에 대한 누수 효과를 보완적인 측면과 함께 이번에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행정 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까지 합세를 하게 되면 세계 경제 양국이 지금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또 다른 형태의 기축 통화 전쟁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싶거든요. 아주 중요한데 이럴 때 기축통화 얘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 대선 과정에서 모 후보가 기축통화에서 말이 안 된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기축통화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얘기하면 기가 막혔다 이렇게 보실 때 있는데요. 사실상 중국은 이렇게 미국에 대비해서 경제 패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시진핑이 파크 시니파의 야막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1:1로 오프라인상의 1:1로 기획을 했었는데요. 이게 스리랑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부채 문제를 남기는 상태에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실패했다고 그러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 지금 양해 대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는. 근데 이런 측면의 반성적인 측면에서 지금 코로나의 디지털 컨택 상황으로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쪽에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중국의 위상이 바짝 올라가겠죠. 그리고 미국과 마찰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니까 시진핑이 개인적으로 인민들에 대해서 1:1력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디지털 위안화의 성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당초 일정과 당초 기대와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하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서명할 만큼 그런 쪽으로 성과가 좋다 하는데요. 앞으로 디지털 이렇게 시대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디지털 달러 간의 기축통화 전쟁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사실은 기축통화라는 건요, 뭐 위상만 높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 세계 국민들이 사용하는 정도인데요. 아마 디지털 위안화가 디지털 달러와 기축통화에서 디지털 달러 이상을 벗어날 만큼 디지털 위안화의 이상이 될서 소위 디지털 파크스 시니카 현상이 국제통화제에서 앞으로 올까, 그런 가능성이 좀 굉장히 희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올해 디지털 원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디지털 통화 시대에 맞게 굉장히 준비할 과제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시는데 어제 당선자께서도 국민의 정부지 윤 정부가 아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디지털 통화 시대에 맞게끔 통화 정책을 펴야 된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려면 디지털은 항상 평등 문제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적자국채니 뭐니 해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립성 문제를 너무 훼손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레벨 플레잉 필드 평등한 통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그다음에 사실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해달라는 이 측면에서 꼭 좀 통화 정책을 강구할 거 이렇게 강구해 집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가 안정을 고집하는 이 한국은행의 지금 측면인데요. 지금 한국은행의 새로운 총재 후보들이 이주열 총재가 3월 말에 임기가 만료돼서 지금 거론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거론되는 사항이 굉장히 좀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에 맡겨서 다른 여당은 이제 지금은 여당이 민주당입니다는 앞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더라도 훌륭한 사람에 맡기는 만큼 믿고 사실상 되지 않느냐.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자, 나는 경제정책은 전문가에 맡기겠다. 시장경제 원리, 공교롭게도 한국경제신문의 사원과 똑같은데요. 시장경제 원리, 민주주의 창달에 아주 노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게 가장 필요한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월 CPI 발표에 따른 영향, 그리고 또 디지털 통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술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